하지만 그런 일본군도 전투 중 영국군 소속 구르카 부대가 나타나 구크리카를 꺼내는 것이 보이면 필승. 전투 최후의 수단, 백병전에 꽂힌 총검술은 1946년 미군정 때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국군의 역사와 함께 해왔는데요. 그러나 이제 해군과 공군에 이어 현재 육군에서도 총검술 훈련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현대전에서 백병전이 일어날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진 중화기와 근거리에서도 얼마든지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개인화기의 발달은 정령 백병전이 일어나기 전 얼마든지 전투를 끝내고 전장을 정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 백병전이 박물관으로 들어가긴 이른 것일까요? 현대전에서도 백병전을 통하여서 적을 제압하고 승리한 전투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보고된 백병전 전투는 2009년과 201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영국군이 탈레반과 교전 중 착고무 돌격하여 적을 제압하고 위기를 극복한 전투인데요. 그렇다면 총검을 휘두르며 육체와 육체가 부딪혀 뒹구는 백병전은 현대에서 아직도 고려돼야 할 전투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 전쟁에서 백병전으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한 백병전 최강 부대 탑3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넘버 3, 한국전쟁의 유엔군으로 파병된 프랑스군입니다. 프랑스군은 공수부대와 해병대 그리고 외인부대 등 프랑스의 메이커 부대들이 한 개 중대씩 이루어 유엔군 1개 대대를 만들어 한국전쟁에 파병되었는데요. 이 부대의 지휘관은 프랑스 외인부대장으로 2차 대전 전쟁터를 누빈 몽클라르 중장입니다. 몽클라르 중장은 한국 파병 프랑스대 대장이 되려고 스스로 계급을 5계급이나 강등해 중령 대대장이 된 만큼 전투에 대한 의지가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공군에게 연전연패당하며 수도 서울까지 내어준 패잔병과 같은 유엔군들 사이에서도 프랑스군은 결코 주눅들지 않고 사기가 매우 높았는데요. 1951년 2월 13일 중공군이 전의를 잃은 유엔군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지평리 유엔군 미이사단 지역으로 5개 사단 병력이 공격을 감행해 유엔군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밀려나면 유엔군은 전쟁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미이사단에는 프랑스군이 배속돼 있었는데요. 당연히 프랑스군도 꼼짝없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최전방 프랑스군 대대 방어구역 앞으로 무려 중공군 3개 사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프랑스군은 공포에 빠지기는커녕 담담한 모습으로 철모를 벗어던지고 프랑스의 국조를 상징하는 붉은 수건을 머리에 동여매고 총기에 착고무 전의를 다집니다. 그리고 꽹과리 소리와 피리 소리로 겁을 주는 중공군을 향해 사이렌을 크게 울림으로 심리적으로 중공군을 압박합니다. 드디어 정신없이 진지로 들어닥치는 개미떼 같은 중공군을 맞아 프랑스군은 수적 열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총검을 휘두르며 백병전을 치르게 됩니다. 포병의 지원하에 치러지는 이 근접전과 백병전은 장장 3일 동안 이어집니다. 결국 앞뒤와 근성으로 뭉쳐진 프랑스군의 반격을 견디지 못한 중공군은 5,000명의 전사자, 수많은 시체를 남기고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이 놀라운 프랑스군의 승리는 유엔군의 사기를 급상승시키는 효과를 낳게 되었고 이후 유엔군과 국군은 심기일전하여 중공군을 38도선 북방으로 몰아내고 수도 서울을 다시 탈환하게 되었음입니다. 이런 프랑스군의 놀라운 백병전 활약을 목도한 유엔군 사령관 매튜 리즈웨이 장군은 현대 전쟁에서의 총검술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장병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The bayonet may not be the last secret weapon, but it clearly has strategic value that you cannot ignore. All soldiers should keep in mind that bayonets are not just tools to open cans. The bayonet may not be the last secret weapon. 백병전 최강부대 넘버2는 월남전에서의 한국군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과 연합군을 힘들게 했던 것은 공산군 군복을 입은 북베트남 정규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베트남 영토내 정글을 은거지로 활동하는 민간인 복장의 게릴라 베트공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깊은 정글에서 갑자기 나와 기습한 후 다시 정글로 신속히 숨어버려 자신들을 찾지 못하게 하는 민첩한 게릴라전을 통하여 미군과 연합군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정글에는 곳곳에 베트공 매복병이 숨어 있었고 온갖 부비출랩이 가득했기 때문에 미군은 자신들을 공격한 베트공을 쫓아 정글로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였습니다. 그래서 베트공에게 당한 미군은
종종 정글 앞에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미군과 달랐습니다. 한국군은 베트공을 잡기 위해 베트공의 소굴인 정글로 들어가길 마다하지 않았고 보병이지만 게릴라보다 더한 게릴라 전술을 구사해 수없는 베트공을 제압하였습니다. 특히 정글에서는 근거리에서 적을 마주 대할 일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 백병전은 베트공과의 정글전에서 필수였고 바로 이 백병전에서 한국군은 베트공에게 압도적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공산군 상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베트공들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Las tropas coreanas son entrenadas con taekwondo, si no se enfrentan no deben pelear. Las tropas coreanas son entrenadas con taekwondo. 한국군의 백병전 실력은 공산 베트남군과의 자빈동 지역 전투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는데 청룡부대 한 개 중대가 방어하는 전술기지에 세계 대대의 공산 베트남군과 베트공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기세는 대단하여 소총중대를 포사격으로 지원하는 4.2인치 박격포진지와 106mm 무반동총 진지에까지 적이 밀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에게 중화기를 뺏기게 아니려 포를 분해하여 숨기기까지 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거리에서 적을 접한 청룡부대원들은 착검을 하고 야전삽과 국괭이를 휘두르며 10배가 넘는 적을 상대로 치열한 백병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여단 본부에서는 뒤엉켜 있는 아군과 적군의 머리 위로 포탄을 쏟아붓는 진내 사격까지 고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전방의 청룡부대원들을 살리려는 포병의 화력 지원이 매우 정확하여 진지 밖의 적을 제대로 제압을 하였고 진내에서는 10배나 적은 숫자였지만 청룡부대원들이 부대의 명예를 걸고 눈물겨운 백병전으로 사투를 벌여 결국 적은 전의를 잃고 수많은 시체를 남겨둔 채 퇴각하게 됩니다. 이 전투 결과 공산군은 243명이 전사, 아군의 전사는 1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지휘한 중대장, 소대장이 같이 무공 최고 훈장인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받아 일개 중대가 단일 전투에서 최고 훈장을 2개나 받는 놀라운 기록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빈동 전투는 신묘한 포사격 운용술과 함께 현대에도 백병전은 승전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알려준 전투 규범이 되었습니다. 백병전 최강 부대 넘버원은 구르카 용병입니다. 구르카 부대는 체구는 작지만 네팔 고산지대에 살아 신체 능력이 매우 뛰어난 구르카 지역의 남자들로 구성된 용병 부대인데요. 영국군 혹은 인도군 소속으로 또한 싱가포르의 경찰특공대 소속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백병전 능력은 세계 어느 나라의 군인이든 다 인정하고 있는데요. 구르카 병사들이 구클이라는 칼을 꺼내들면 적들에게 가장 좋은 비책은 36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때 영국군은 일본군이 휘두르는 일장도를 매우 무서워했다고 하는데요. 근접전을 벌일 때 권총을 차고 있어도 권총 겨누는 것보다 일장도의 칼날이 더욱 빨라 몸이 삭삭 베어지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본군도 전투 중 영국군 소속 구르카 부대가 나타나 구크리칼을 꺼내는 것이 보이면 일장도를 버리고 정신없이 도망쳤다고 하니 과연 구르카 부대와 구크리칼은 백병전의 최고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1980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군은 곧 있을 영국군의 상륙작전에 대비하고 있었는데요. 상대해야 할 적 영국군이 그들의 용병인 구르카 부대다라는 소문을 듣고 포트 스탠리를 수비하고 있던 아르헨티나군 전체가 투항하는 잊지 못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9년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길 지역에서 국지전을 벌였는데요. 전쟁 초반 인도군은 유격전에 능한 파키스탄군에게 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비책으로 인도군 소속 구르카 부대를 투입하였는데 구크리카를 꺼내들고 돌격하는 구르카 대원들의 기세에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 버렸고 얼마 후 파키스탄 사령관은 병사들에게 구르카 용병과는 백병전 금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2010년에는 인도군 소속 구르카 병사 1명이 열차에서 시민을 괴롭히는 무장강도 40명과 대결하여 그들 모두를 홀로 제압했다고 하니 그들의 전투 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에는 과거와 같이 백병전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영국 등 군사선진국에서 첨단 무기 이상으로 개인 전투 능력이 뛰어난 구르카 용병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크리카를 매우 중요한 병기 중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국군은 백병전 능력을 군인에게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기본 전투력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군에서는 최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부대를 위협하는 적을 상대로 백병전을 치러 승리를 하거나 위기를 탈출했다는 상황이 종종 보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총검술 훈련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욱 실질적인 훈련을 위해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보여주기식 총검술이 아닌 실효성 있는 근접전 훈련을 통해 정말로 전쟁터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며 적을 제압하여 국민과 나라를 든든히 지키는 우리